너 원룸왕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파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원룸왕 아닙니다.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져서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부랴부랴 정책이 나왔고 LH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해주는 형태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LH가 사실은 매년 주택을 매입합니다. 임대주택을 짓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제 LH가 주택을 매입해서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들을 매입해서 피해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입을 해준다라는 전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형평성 없는 봐주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사람이 사는데 기본이거든요. 의식주. 우리가 어느 나라가 밥을 굶고 있다, 어느 지역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뭐 따지지 않고 막 도와주잖아요. 그게 의식주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 요소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필수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나도 피해봤는데 왜 난 안 도와주고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어쨌든 구제하게 됐으니 좀 한시름 놨다. 대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택들이 보면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인데 제가 갖고 있는 원룸 다세대 다가구도 이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저도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잘 골라서 투자해야 되는 게 맞고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신중하게 골라서 들어와야 돼요.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다 하는데 지금 문제는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 기준으로 보면 전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답이.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위험하잖아요. 보증보험까지 들어도 문제가 되는 판인데 정부에서 하라는 모든 전입신고하라고 했어, 전월세 신고하자 했어, 보증보험 가입하라서 보험료까지 냈어. 근데도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시세를 모르고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몰랐던 거야. 예를 들어서 3억이야 그러면 안전하게 한 2억 정도의 전세에 들어갔으면 안전하겠지. 월세 매 시세가보다 싸게 샀으니까. 근데 시세가 3억인지 모르는 거예요. 3억인 시세였는데 이놈들이 조작을 해갖고 4억으로 올려놨어.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난 3억에 전세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사기를 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사기를 당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똑똑해도 당하는 게 세상 아니냐고요. 그러면 왜 악착같이 빌라의 전세를 얻으려고 할까 사람들은? 왜 그런지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놈의 청약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약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젊은 세대들은 집을 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청약을 넣어야 되죠. 청약을 놓고 무주택 기간을 얼마큼 오래 유지했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주거나 안 주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를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놈의 로또 청약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그놈의 청약제도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좀 개편하고 바꿔야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약제도에 로또 청약을 만들어 갖고 말도 안 되는 200만 원 넣어놓고 15년을 기다리고 앉았고 이런 세상이 아직도 연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주택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다가구 건물들은 가격이 점점 오르지 않고 내려가고 깜깜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동네 평택에서도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를 한번 놀러 갔었어요. 여자 사장님이 저한테 요즘 세상이 아주 무섭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죠. 왜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30살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녀석들이 공인중개사를 와가지고 전세가가 시세보다 높은 집을 사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야. 그게 지금 깡통 전세를 만드는 그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때 그 30대 초반인 녀석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평택에서도. 주변에 이제 시세보다 높게 전세가 매겨진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사갔는지 못 사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친구들이 돌아다닐 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한번 일 나갔다. 지금 이렇게 이런 시골 바닥에도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고, 여기 그런 거 안 판다고 내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인중개사들이 실제 전세를 얻으러 가잖아요. 건물에 전세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대출이 얼마 정도 있는지, 얼마 정도에 사면 안전한지 잘
잘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70% 내지 60%가 넘지 않게 그런 물건을 소개해 줍니다. 공인중개사가 다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제가 리스크 있는 물건을 올렸을 때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중개하지 않는 공인중개사도 있어요. 양심적인 공인중개사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의 공인중개사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건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집이 몇 채인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망하는 사람은 많죠. 파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집 한 채 똘랑 갖고 있는 사람이 파산할 확률이 많을까요? 집이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파산할 확률이 많을까요? 집이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파산할 확률이 더 많아요. 집 여러 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양심적인 공인중개사도 있고 간혹 물을 흐리는 그런 공인중개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전세 사기에 국면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출하고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좀 확인하고, 내가 굳이 전세 들어가는데 주변 빌라 시세를 왜 확인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빌라 시세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거보다 낮은 한 60%, 70% 정도 되는 전세금으로 얻을 수 있는 빌라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고요. 가급적 시세가 확실한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 전세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 아파트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점점 일파만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가 사기고 어디까지가 사기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고요. 전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편견, 빌라에 대한 잘못된 편견, 나쁜 청약제도의 세습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으니까 잘 극복하시고 여러분들도 안전한 투자하시고, 그리고 수익형 자산 투자하시는 데는 사실은 전세는 크게 도움이 되는 투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투자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전세보다는 월세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전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룸 건물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보고 혹시 빌라왕 아니냐, 너 원룸왕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전세가 없습니다. 저는 파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룸왕 아닙니다. 다 월세로 한 2년 만에 다 전향을 했거든요. 2년 3년 걸렸습니다. 다 이제 전세 있는 물건을 월세로 다 전환을 해서 지금은 저는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를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건물을 사거든요. 대출 좀 안고 부족한 자금은 전세 좀 끼워서 삽니다. 그런 달콤함을 건물을 사고 나서 계속 전세를 넣으면서 꽃감 빼먹듯이 그 건물에서 빼먹으면 수익형 자산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는 차익형 자산으로 전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서 내가 돈을 모아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나가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다시 전세를 더 일으켜가지고 다른 자산을 또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일반적인 갭 투자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형 자산을 사갖고 갭 투자하는 바보 같은 행위를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